오늘 매일 그대와 3부 초대석은 하이큐 치과 배혜욱 원장님과 함께하는 치아 지킴이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배혜욱 원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네. 지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조금 저는 쌀쌀하다고 느꼈는데 네. 오늘도 어김없이 반팔로. 어제가 날씨가 참 좋았는 것 같고요. 네. 오늘도 보니까 조금 쌀쌀한데 네. 예, 아주 좋더라고요. 그쵸. 이제 3월 달이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원장님은 비 오는 거 좋아하세요? 이렇게 화창한 날씨 좋아하세요? 저희 한 2주 동안 비 계속 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뭐 별다른 차이는 없는데 비 올 때는 또 비 오는 나름대로 좋고요. 네. 예, 그런데 너무 많이 온 것 같아요. 그쵸. 예, 조금 우울하기도 한데 네. 그래도 비 올 때는 안에서 이렇게 안에 있을 때는 되게 편안한 느낌인 것 같아요. 비 소리 음. 들으면서 안에 있을 때는. 예. 그러니까 원장님은 왠지 비 올 때 안에 계시면서 음악도 좋아하시니까 네네. 음악 들으시면서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또 선생님, 우리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적인 것,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오늘 주제에 해당되는 치료를 하나 정도는 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맞아요. 아니면 또 치료를 지금 받고 계신 상황이 되실 수도 있고요. 네. 그게 크라운. 예, 크라운에 관해서 기본적이지만 이제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거라든지 네. 아니면 기본적인 상식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크라운은 되게 흔하잖아요. 그리고 그쵸? 예. 좀 이렇게 이가 썩어서 어린 아이들도 사실 크라운을 하고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쵸. 예, 좀 종류는 다른데 네.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상식적인 것도 나눠주시고 또 잘못된 지식도 함께 짚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네네. 크라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자, 크라운이란 무엇인가 굉장히 많이들 다 아실 거예요. 영어로 크라운 하면. 예, 예. 네. 영어로 크라운 하면 왕관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일반적으로 치과에서 항상 이제 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왕관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네. 이제 크라운은 이제 치아를 삭제를 하고 네. 이제 씌우는 거다, 덮는 그렇죠. 거다 이런 네. 거죠. 그래서 네. 너무 보편적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음. 특별하게 설명은 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보통 이제 충치가 생겼을 때 아니면 치아가 부러졌을 때 그것을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에다 전체 덮는 거를 크라운이라고 하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영어로 그 뜻이 왕관이지만 네. 그러니까 치과에서는 진짜 덮어 씌우는 거,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한 분께서 채팅창에서요, 그 껌 씹다가 다 벗겨지셨대요. 그럴 수도 있나요? 좀 시간이 오래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벗겨지신 게 이제 빠진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빠졌다고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껌이 이렇게 잡아당겼다보다는 네. 이제 거의 그냥 나올 상태가 된 상태셨는데 이제 껌이 살짝 도와준 거죠. 도와준 거로. 예. 네. 아, 껌도 조심하게 씹어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한 분은 맥주 생각난다고 그 이야기까지 해주셨어요. 네네. 한국에 이 브랜드가 있나? 한국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크라운 굉장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흔한 그 치료 중에 하나인데요. 이 치료에 대한 뭐 염려들을 또 치과에서 치료하기 전에 또 우리 환자분들이 염려하시는 게 많이 있잖아요. 네네. 크라운 치료 같은 경우는 어떤 염려를 많이 하시나요? 일반적으로 봐서 가장 이제 많이 하는 치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네. 그런 건데 비용적인 면에서도 염려가 되고요. 왜냐하면 그렇죠. 네. 이제 보통 우리가 떼운다 그러죠. 네. 이렇게 충치가 있어서 그거를 드러내고 거기서 바로 이제 어떤 치료를 하는 그런 치료보다는 비용의 차가 많이 나고요. 왜냐하면 네. 보통 일반적으로 기공소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커스텀으로 만들기 때문에 모든 게 이제 커스텀이란 말이 들어가면 네. 이제 그 비용적으로 좀 더 나가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환자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그리고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치아를 깎아야 된다는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으시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치료를 했을 때 과연 이 수명이 어느 정도 갈까 네. 이런 염려도 하시고, 그리고 조금 더 깊게 염려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혹시 크라운을 씌워놨는데 네. 안에서 충치가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염려를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네. 저도 이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저도 이것들이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요. 자, 그렇다면 크라운은 어떤 경우에 이제 해야 되는지 네. 그것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선은 병원에 이제 치과 병원에 가시게 되면 네. 어떤 치아는 그냥 떼우시라고 그러고 그리고 맞아요. 어떤 치아는 크라운을 씌우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세요.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떼우는 치료로서 그 치료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크라운을 씌우는 게 그냥 충치가 있어서 씌우는 경우도 있지만 네. 미용상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 이제 그래요? 예를 네. 들어서 위에 치아, 특히 앞니 앞부분 같은 경우에 네. 치아와 치아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경우.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뭐 크라운을 씌워서 이제 교정은 이제 하지 못하고 아니면 교정을 하기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에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비율을 잘 맞춰서 크라운을 하거나 아니면 또 비니어라 그러죠. 네. 한국 분들이 많이 아시는 건 뭐 레미네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 그 치아의 간격을 이렇게 줄여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떼워서는 그런 어떤 미용적인 효과를 낼 수가 없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고 그리고 또 충치가 있는 경우인데 이제 저를 비롯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많은 치과 닥터분들이 이거를 떼워야 되겠다, 크라운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어떤 그 삭제를 한 후에 남아 있는 그런 구조가 네. 과연 그냥 떼워서 될 수 있는 상태인가 그거를 판단을 해서 아. 환자분들한테 이거는 떼우셔도 됩니다. 이거는 떼우시는 것보다는 크라운이 낫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일반적으로 크라운을 이제 해야 되는 경우는 충치가 이제 심한 경우. 네. 왜냐하면 충치가 심하면 심할수록 치아의 삭제 부분이 많아지고 네. 그렇게 되면 떼운 부분과 떼워야 될 부분과 그리고 남아 있는 부분이 이렇게 떼워야 될 부분이 이제 너무 많은 경우에 네. 치아를 사용을 했을 때 치아가 부러지거나 이제 아플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충치가 심한 경우에 신경 치료까지 가는 상태가 되시는 경우에는 맞아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는 항상 크라운을 씌우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앞쪽에 예를 들어서 충치가 없는 상태에서 뭐 트라우마가 있을 경우에 그냥 치아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간혹씩 크라운을 씌우지 않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치아가 또 약해지고 그리고 치아의 색깔이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신경 치료를 요하는 경우는 무조건 크라운을 씌워야 되고 항상. 네. 네. 그리고 신경 치료 그러면 신경 치료 한 다음에 언제 해야 되냐면 보통 신경 치료 끝나고 바로 하셔야 돼요. 아. 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신경 치료를 하시면 아픈 게 없으시니까 네. 이제 또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오랫동안 좀 사용을 하시다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부러져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머. 예,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주 많아요. 아주 많고 그렇게 됐을 때는 실제적으로는 신경치료는 신경치료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걸 뽑아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신경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이제 충치가 많을 때 그거를 씌워야 되는 크라운으로 씌워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그 떼워야 되는 부분이 많을 경우에는 치아 그 남아 있는 구조가 이렇게 씹을 때 깨지기 쉬워요. 아.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보통 떼운 게 빠졌습니다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거 씹다가 여기가 깨졌습니다, 빠졌습니다 하는데 한 그 중에서 한 반 정도는 떼운 게 빠진 게 아니라 네. 그 떼운 주변으로 치아 조직이 약해져서 그게 깨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치아가 깨졌. 예, 깨진다고? 치아 옆으로 떼운 부분의 옆으로 그 떼운 거는 아. 그냥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컴플리케이션이 없기 위해서 그 이제 크라운을 씌우시고 이제 어떤 분들은 간혹씩 크라운을 해야 하면 꼭 신경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신경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네. 신경 치료를 하지 않고 이제 크라운을 씌울 수가 있는 상황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크라운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사실 충치밖에 생각을 못 했었는데 네. 미용상의 이유로도 네. 또 크라운을 할 수도 있고 또 제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원장님. 네. 들으면서 그러면 모든 치아에 다 크라운을 가능한가요? 어금니, 뭐 앞니 이렇게 모든. 보통 일반적으로 모든 치아가 가능하고요. 네. 그러고 사랑니는 네. 이제 기능이 있고 예를 들어서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쓰실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만 보통 사랑니는 씌워요. 왜냐하면 너무 뒤쪽이기 때문에 네. 이제 크라운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또 도구가 들어가야 되고 네. 이걸 깎는 도구가 있는데 크라운 쪽은 저기 사랑니 쪽은 네. 너무 이렇게 좁아서 안쪽이니까. 네. 네. 그래서 보통은 사랑니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는 네. 충치가 있거나 심하게 있으면 뽑습니다. 그리고 사랑니는 또 신경치료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치아가 가능하고 우리가 치아를 봤을 때 아래쪽 앞니들이 가장 작아요. 네. 네, 아래쪽 앞니가 작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그쪽을 불가피하게 크라운을 씌워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렇게 되셨을 때 이제 깎아 놓으면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작은데 너무 작은데. 네, 너무 네. 작아지는 그런 상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아까 미용상 이유 그리고 충치가 있을 때 크라운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네네. 충치가 없는데도 또 그 크라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예, 그 이제 보통 앞니 같은 경우가 이제 어디에 부딪혀서 네. 이제 부러진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금니가 이렇게 부러졌다 그러면 이 상황에 따라서는 그 부러진 부분을 떼울 수가 있는데 앞니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이 부러졌어요. 네. 그거는 떼우게 되면 씹으면서 항상 이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떼운다는 게 그 떨어진 부분을 예, 붙인다는 거죠. 떨어는 부분을 네. 이제 레진 컴포짓으로 이제 네네. 다시 이렇게 회복을 하는 거죠. 아. 그런데 그 위치에 따라 그리고 이제 기능을 하실 때 그 이제 포스 그러니까 힘의 방향에 따라서 그게 이제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됐을 때는 충치는 없지만 치아가 부러졌기 때문에 그리고 어금니도 마찬가지예요. 어금니도 이제 부러진 상태에 따라서 네. 충치는 없더라도 그 치아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씌워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충치가 없는데도 씌워야 되는 경우가 있고 네. 또 다른 경우에는 이제 이 crack tooth syndrome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씹을 때 아프신 거예요. 그런데 엑스레이 상에도 충치가 나오지 않고 네. 그냥 그 전에 떼운 게 조금 있으시고 좀 그 떼운 게 일반적으로는 또 클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항상 또 아프지는 않으시고 씹을 때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한쪽으로 뭐 왼쪽이 그런 상태가 되시면 오른쪽으로 계속 씹으시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네. 그런 경우에도 보통 일반적으로는 금이 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희가 봐서 금이 딱 있든다고 해서 모든 치아를 크라운을 씌우지는 않고요. 네. 금이 갔지만 또 증상이 보일 때 그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치과에 가서.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을 때 크라운으로 씌워서 치아를 잡아줘야 되고 심지어는 이제 씹을 때 아프신 치아를 크라운을 씌워도 한 20% 정도는 신경 치료를 해야지만 이제 안 아프신 상황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네. 이 크랙 투 신드롬은 경우에 따라서는 진단하기가 쉽진 않아요. 예, 그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이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게 과잉 치료가 되지 않냐 그런데 네. 또 이제 어떤 경우에 그런 상태에서 치료를 했을 때 환자분이 통증이 없어지고 괜찮은 상황이 되고 네. 이제 그 편으로 씹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이제 보람이 있죠. 그 크랙투스 신드롬 이야기하셨는데 네. 엑스레이 찍어도 잘 보이지 않나요? 그 엑스레이 찍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네. 나오는 경우는 아주 심하게 금이 간 경우입니다. 그러면 안 나오는 경우도 더 많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엑스레이는 한 방향으로 이렇게 찍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2D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금이 갔을 경우에는 나오지 않죠.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저희 오늘 배우 원장님과 함께 크라운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 되게 일반적인 치료고 많이 안다고 생각했지만 채팅창에서요 질문도 올라왔고 또 여러분들이 이야기 나눠주셨어요. 저희 노래 듣고 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원장님 신청곡 소개해 주시죠. 오늘은 아마 40대, 50대 정도, 40대 되시는 분들 고등학교 때 계시네요. 40대 말은 뭐 대학교 때도 있는데 네. 1991년도에 다행 영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 당시 때는 한국에 있을 때입니다. 네. 예, 근데 그 줄리아 로버츠하고 그리고 캠볼 스캇이라는 캠볼 스캇은 저도 잘 몰라요, 솔직히. 줄리아 로버츠는 유명하죠. 네, 줄리아 로버츠인데 보니까 캠볼 스캇이 뭐 스파이더맨에도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영화를 찍었는데 그 캠볼 스캇이 그 백혈병 루키미아 환자였어요. 네. 그래서 줄리아 로버츠가 이제
간병인이라고 그러죠. 아. 예, 간병인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 당시 때 영화사에서 그 캠프 스캇이 그 26살인가 그래요. 근데 루키미아 걸려서 이제 힘든 그런 상황인데 줄리아 로버츠가 이제 간병을 하면서 네. 이렇게 사랑에 빠지는 그런 영화예요. 예, 그래서 러브 스토리군요. 예, 그런 영화인데 거기에 나오는 그 OST죠. 네. OST인데 그 케니지가 그 색소폰을 부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팀인데 옛날에 케니지를 되게 많이 좋아했어요. 저도 어. 그 노래도 좋고 그런데 이제 케니지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하나 되게 흥미로운 게 있는데 그 케니지는 이렇게 색소폰 불면서 코로 바로 그 공기를 들어 마신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전문 용어로 뭐 circular breathing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불면서 계속 하기 때문에 그 색소폰 연주를 들어보면 끊기는 게 없어요. 맞아요. 이렇게 뭔가 물 흘러가듯이. 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계속 가는데 네. 그거를 하는데 그 기네스 레코드를 가지고 있대요. 45분 동안 색소폰을 계속 불면서 숨을 쉬지 않고 네. 예, 그렇게 부는 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케니지 그 색소폰 연주들은 보면 다 이렇게 그냥 끝이 없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음으로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들어보시고 혹시나 오래전에 네. 예, 몇 년 됐죠? 20년, 거의 25년 넘었네요. 네. 예, 그때 영화 보셨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음악은 많이 아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요. 예. 아니 아까 원장님께서 이게 언제적 그 뭐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이 시대의 영화 보신 분 있으실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네네. 저요 하셨고요. 8446님 저요 하고 6319님도 딱 저라고 그 세대가 예. 다이 형 봤어요. 많이 울었어요 하셨어요. 예, 좀 슬퍼요. 그리고 제 이름이 영입니다 하신 분도 두 분이 나오셨어요. 아, 그래요. 자, 저희 케니지의 Dying Young OST 듣고 돌아올게요. 네, 케니지의 곡이었죠. Theme from Dying Young 듣고 왔습니다. 이 채팅창에서요. 6319님께서 브루스를 쳐줘야 할 것 같다고 얘기하셨고 9229님도 역시 원장님 선곡은 좋아요 하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하이큐 치과 배욱 원장님과 함께 크라운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채팅창에서 이런저런 얘기해 주셨어요. 9229님 이야기 들으니까 저도 약간 그런 아이들 많이 봤거든요. 우리 애도 앞니가 깨져서 불쌍해. 그래도 유치가 깨져서 크라운 이런 건 안 했다고 하셨어요. 네. 앞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들이 잘 넘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통 6살 때까지 5살 반 뭐 조금 차이는 있는데 5살이나 6살 때까지는 이제 치아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 영구치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유치가 부러진 거는 천만다행이에요. 물론 그쵸. 좋지는 않지만 네. 그 영구치가 가끔씩 애들이 한 7살, 8살 영구치가 갓 났는데 네. 이렇게 칩돼서 오는 경우라든지 심하게 부러져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뭐 신경 치료까지 요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 네. 어린 나이에. 그렇죠. 이제 그때부터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워낙 이제 재료들이라든지 기술들이 많이 발달돼서 네. 그래도 거의 뭐 자연 치아에 가깝게 그렇게 만들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이들 놀 때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예, 예. 앞니가 진짜 아이나 어른이나 되게 인상을 좌우하고 중요하잖아요. 예, 저희 환자분의 어떤 분들은 네. 어떤 분은 이렇게 그 망치질을 하다가 이렇게 잘못돼 가지고 뒤로 이렇게 했는데 망치 뒷부분이 앞니에 해서 깨져서 오신 분도 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앞에 뭘 박다가 예, 이렇게 하시다가 뒤로 와서 이렇게 뺐는데 이 컨트롤 못 하시다가 부러지셨는데 그 신경 치료까지 해야 되는 경우셨어요. 망치질도 치아- 조심해야 예, 되겠네요. 반이 깨져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떡해요. 네. 그리고요. 6319님은 전 충치 치료하고 그 부분을 금으로 인레이 했어요 하셨는데 예, 예. 저는 인레이가 뭐지? 처음 들어봤는데. 인레이라는 거는 네. 이제 그 충치 부분을 제거를 하고 네. 그 보통 인레이라고 말을 할 때는 금으로 했다는 거는 이제 본을 떠서 그거를 이제 돌에 부어서 그 랩에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골드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를 가져와서 골드로 시멘트를 붙입니다. 그래서 보통 restoration 그러니까 이렇게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direct restoration이 있고 indirect restoration이 있어요. 네. 그 direct restoration이란 말은 그냥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치를 떼고 이렇게 붙여서 빛을 쬐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 인레이 정도까지부터는 이제 indirect restoration을 해서
구강 밖에서 만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컴포짓하고는 다르고요. 네. 훨씬 더 튼튼할 수가 있어요. 아. 네, 한국에서 되게 많이 선호하는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하나요? 예, 예. 그러면 인레이를 하면 크라운은 하지 않는 거죠? 덥진 않는 거죠. 아. 네, 덥진 않는데 이제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네. 보통 일반적으로 오래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 네. 근데 그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금으로 하면 치아 색깔이랑 다르니까 네. 좀 미관상은 금이 한국 분들은 번쩍번쩍. 또 금을 많이 선호하시는 경우가 아.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많이 쓰진 않아요. 그쵸. 네네. 네. 그렇군요. 네, 뭐 개인 차도 있겠죠, 그렇죠? 네네.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 크라운 치료 이야기 해볼 텐데요. 그 치아를 깎아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부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보면 치아를 깎아야 되니까 치아가 작아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서는 치아가 작아지니까 치아가 약해지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은 치아 상실이 됐을 때는 크라운을 하기 위해서 깎는 경우에 심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아주 예외고요. 네.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아마 치료하시는 원장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실 건데 대부분의 경우는 보통 한 1.5mm 정도 이제 많으면 한 2mm 정도를 깎아요.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많이 삭제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주변의 치아보다 훨씬 작으니까. 네.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적당히 깎지 않았을 때는 미용상의 어떤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치아가 어느 정도 크라운이 튼튼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두께를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네, 네. 크라운이 얇으면 또 이제 씹다가 크라운이 깨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는 뭐 포르슬린이라도 네. 그렇게 깨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금리가 얇게 된 경우에 이제 오래 쓰셔가지고 구멍이 난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어. 떼우는 것보다 떼워서 놔두는 것보다 보통 리스크보다 이제 베너핏이 많았을 때 크라운을 이렇게 씌우기 때문에 치아를 만약 깎아서 이게 잘못된 상황이 됐다면 수십 년 동안 이런 치아가 표준적인 치료가 되지 않았을 거죠.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장점이 많은 치료 방법인데 그렇다면 이 크라운의 수명은 얼마나 되나요, 원장님? 그 보통 제가 그 전에 체크했을 때 미국에서 네. 크라운 수명이 보통 한 6년, 7년이라고 말을 하는데 네. 이런 크라운 수명은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아. 네, 그리고 별다른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제 크라운을 했는데 30년을 하신 분이 있고 와, 30년. 그리고 30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고 네. 어떤 분 크라운 하셨는데 한 2, 3년 후에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제 수명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봐서는 그 예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 치아를 치료하는 상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조금 과하게 치료를 했지만 크라운으로 씌워놨어요. 하지만 그 문제가 있을 확률이 적다 그러면 그것이 되게 오래 갈 거고요. 네. 하지만 충치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뽑을까 아니면 살릴까 이런 고민을 하는 상황에서는 수명이나 예후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예, 이게 딱 정해져 가지고 모든 상품이 똑같은 게 아닌 것처럼 네. 이제 이게 딱 정해져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크라운을 덮으면 충치가 다시 절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예, 제가 맞나요? 그 연구 결과를 한 번은 본 적이 있는데 조금 깜짝 놀란 상황인데요. 네. 그 이제 크라운을 씌울 때 이렇게 안에 침이 살짝 들어가도 충치가 없었던 치아가 충치가 생긴다는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어요. 치료할 때 그 침이 그러니까 살짝 들어가도 침이 이제 그 시멘트 할 때 네. 잠깐 들어가도 그런데 혹시나 여기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네. 그 크라운 씌우실 때 이제 닥터분한테 절대 침 안 들어가게 해주시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런 결과가 있다는 거고 네. 우선은 크라운을 덮을 때 그 충치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리고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네. 그 실제적으로 봐선 practically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제 보지 못한 상황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크라운을 씌워놨는데 옆으로 또 충치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체크업을 하고 그리고 신경 치료가 안 된 상황에서는 실제적으로 이제 뭐 증상이 있거나 이런 상태가 있을 때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체크를 하고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그 크라운 주변으로 나오는 상태로서 거기에 어떤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네. 또 검진을 못 하시게 되시면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안에서 계속 상하는 상태가 되고 음. 그렇게 됐을 땐 또 치아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크라운을 덮었다고 충치가 절대 다시 생기지 않는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예, 그렇게 안 하려고 모든 노력은 치과 닥터분들이 저를 그렇죠. 포함 모든 치과 닥터분 노력을 하고 노력을 있습니다. 하시죠. 예. 네, 오늘 배우 원장님과 함께 그 크라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겠어요? 항상 제가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전문적인 지식을 일반 상식으로 적용해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도 나오고 다른 전문인들도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떨 때는 이런 게 해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크라운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잘못된 어떤 일반 상식 예를 들어서 뭐 이걸로 깎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그리고 또 치료의 성공 여부는 말씀드렸듯이 그 치료 당시의 상태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치료 후에 얼마나 잘 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이 가름을 하시기가 어렵지만 네. 그런 치료가 있을 때 확실하게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그리고 여쭤보시고 그리고 과연 이거를 해서 이제 혜택이 되는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치료하시는 그 담당 원장님하고 상의를 꼭 하셔가지고 올바른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하이키 치과 배우 원장님과 함께 크라운에 대해서 저희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